노후 준비 없는 시부모님, 며느리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내 노후는 어디로? 시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들 때마다 가슴 한켠이 답답해져 옵니다. 남편의 명퇴 후 6년, 우리 부부도 노후 대책이라고는 쥐뿔도 없는데 시부모님 병원비까지 떠안게 되니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이 상황, 나도 언젠가 늙어갈 텐데.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느라 내 노후는 점점 사라져 가는 것만 같아 억울한 마음마저 듭니다. 대한민국 노후 준비 없는 노인들의 슬픈 현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노후 준비 없이 늙어가는 노인들은 빈곤, 질병, 고독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여생을 보내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식들 역시 자신의 노후 준비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사례 1. 갑작스러운 암 진단, 치료비 부담에 무너지는 가족. 칠순의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며느리는 밤낮으로 간병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돈을 모아둘 걸. 후회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례 2.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 요양원 비용에 등골이 휜다. 팔순의 시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며느리는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시아버지를 돌보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지만 매달 나가는 요양원 비용은 며느리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걱정하며 한숨 짓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사례 3.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노부부, 눈치 보는 삶에 지쳐간다. 노후 준비 없이 늙어간 노부부는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식들 역시 빠듯한 살림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아 노부부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노후 대비의 핵심은 경제적인 능력의 확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 세대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거의 모든 것을 투자해 정작 노후에 와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여력이 거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후를 준비한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25%에 불과하다는 게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65살 이상 335만여 명 가운데 75%인 250만 명 이상이 노후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6%도 안 되는 19만여 명만이 지급받고 있을 뿐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경로연금은 교통비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노후 대비 돈 없으면 서럽다. 쌈짓돈 불리는 생생노하우 대방출. 저축? 투자? 연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은퇴 후 삶, 돈 걱정 없이 즐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노후 대비를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오늘은 노후 대비의 핵심, 바로 경제적 능력 확보에 대해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는 싹 빼고 옆집 언니처럼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1. 푼돈도 차곡차곡 티끌 모아 태산 만들기. 커피 한 잔 참으면 한 달에 5만 원은 저축할 수 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습관처럼 사는 담배 한 갑. 사소한 지출 같지만 이런 푼돈들이 모여 한 달이면 꽤 큰 돈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계부를 꼼꼼히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아낀 돈은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2. 목돈 마련, 이것만 기억하세요. 적금, 예금, 펀드, 주식, 도대체 뭐가 뭔지. 목돈 마련, 말은 쉽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막막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목돈 마련에도 꿀팁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 금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예적금, 펀드 등을,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익 상품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 잊지 마세요.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연금,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상품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4. 내 집 마련, 노후에도 걱정 없는 주거 안정. 월세 걱정 없이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내 집 마련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청약 저축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대출은 금물.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건강관리, 돈보다 중요한 노후 자산. 아프면 돈도 소용없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6. 평생 현역,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다면? 은퇴 후에도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싶다면 자신의 경력과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평소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부모님의 노후 준비 부족은 며느리에게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많은 며느리들이 이 문제를 혼자 끙끙 앓거나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1. 며느리의 속마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이유.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 시부모님께 짐이 되는 것 같아 죄송해요.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망설여져요. 많은 며느리들이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 갇혀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남편 눈치, 시댁 눈치, 남편이 괜히 힘들어할까봐, 시댁 식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며느리들은 남편과 시댁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방식의 어려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히 감정적으로 싸우게 될까 봐 두려워요. 솔직한 대화를 시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말을 꺼내고 대화를 이끌어가야 할지 막막해하는 며느리들이 많습니다. 2. 솔직한 대화, 왜 중요할까요? 문제인식의 시작. 솔직한 대화는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서로의 입장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 해소.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쌓였던 감정을 털어놓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결 방안 모색.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3. 솔직한 대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편안한 분위기 조성. 딱딱하고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나 함께 산책하는 시간 등을 활용해 보세요.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말투는 피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와 같이 나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경청과 공감.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요.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말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 막연하게 불만을 털어놓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어떨까요?